증시 격언 중에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죠. 현재 나스닥이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미국에서 중국 쪽의 관세를 크게 적용한다고 해서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일단 그로 인해서 미국의 채권, 국채가 흔들리니까 트럼프가 말을 바꿨죠. 말을 바꿔가지고 중국과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 라는 소문이 돌았고,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이 서로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시장이 예상치보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에서 이게 호재를 받아들였죠. 호재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나스닥이 관세 쇼크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다들 이제 나스닥을 많이들 보시죠. 왜냐면 나스닥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기술주들이고, 그 기술주들 중에 뭐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이 나스닥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나스닥을 많이 봐요. 나스닥 지수를 보고 참고를 해서 매매를 많이들 하는데, 오늘 설명드릴 건 나스닥이 왜 버블일 가능성이 높은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떤 식으로 현재 나스닥의 위치가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있죠. 뭐 다우 지수, S&P, 나스닥 이렇게 3대 지수가 있는데, 이 3대 지수는 거의 99.9%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커플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다우 지수가 상승하면 나스닥도 상승하고, 나스닥이 상승하게 되면 S&P도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다우지수나 S&P를 잘 안 보세요. 오로지 나스닥만 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진폭 계산법이죠. 한번 설명을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특히 기술주들을 많이 들고 계시죠. 현물을 들고 계신 분들은 기술주들을 많이 들고 계시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했지만 현재 뭐 손실 구간이긴 해요. 손실 구간이긴 하고, 현재의 수량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현재의 전체적인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현재 뭐 저 같은 경우 뭐 니케이, 뭐 유로 쪽, 아시아 쪽을 다 매도, 지수를 다 매도 쪽으로 잡고 있죠. 이유는 미 증시를 따라서 모든 세계 지수가 따라가기 때문에 현재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 있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평단가가 한 2만 라인 정도 걸려 있어요. 근데 지금 미중 트럼프 관세가 합의가 완만하게 됐다고 해서 지금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나스닥이 왜 가매수권에 걸려 있고, 쇼크가 오게 되면 관세 쇼크 1차 저점 밑으로 빠지는 하락 3파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분석 내용을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3대 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다우 지수 대비 S&P 상승폭이 커요. S&P 상승폭 대비 기술주가 걸려있는 나스닥의 상승폭이 크고요. 하지만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2000년도 이전에 그 최대 저점, 2000년도 이전의 최대 저점은 이 당시에요. 자, 이때가 언제냐? 2007년도, 2008년도 당시에 미국 쪽에서 주택담보 부실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죠. 뭐 이건 매매 좀 오래 하신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 쪽에서 주택담보 부실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죠. 물론 미국이 폭락을 하니까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고,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가 2000년도 이전 최저점이에요. 최저점인데, 이때 당시 다우지수의 하락폭, 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시게 되면 50% 정도, 54% 정도가 폭락을 했죠. 단기간에 54% 정도가 폭락을 했고, S&P를 보시게 되면 S&P도 마찬가지로 미증시가 그 커플링을 움직이니까 S&P도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58% 정도를 쇼크를 받고 폭락을 했죠. 나스닥 또한 자,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54% 동시 쇼크를 맞았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동시 쇼크를 맞았죠. 다우지수 54%, S&P 58%, 나스닥 54%그 이후로 꾸준히 상승을 했죠. 최근에 고점에서 트럼프 쇼크가 맞기 전에가 미증시, 나스닥, 다우지수, S&P 신고가예요. 사상 최고 신고가였죠. 그러고 나서 꾸준히 상승을 했죠. 꾸준히 상승을 해서 신고가에서 트럼프의 관세 쇼크가 터진 거예요. 꾸준히 상승을 해서 트럼프의 관세 쇼크가 터졌다라는 거죠. 자,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죠?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하면 이 분석 내용을 한번 본인도 한번 잘 머리를 갖고 생각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미국 주식 기술주 잡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관세 쇼크 맞기 전에 미 사상 S&P도 사상 최고치였죠. 나스닥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였다라는 거죠. 왜? 미 3대 지수는 커플링을 움직이기 때문에 미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였어요. 자, 다우지수가 이 쇼크 대비 이 저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쇼크 대비 신고가 현재가의 진폭 반동률이 몇 프로냐면 대략적으로 현재 반등폭이 대략적으로 560% 정도 돼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증시 최저점 대비 반등폭이 560% 정도 되고 S&P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우지수보다는 S&P 반등폭이 강하고 S&P 반등폭보다는 나스닥의 반등폭이 강하죠. 다우지수 500% 정도 나오고 지금 현재 S&P가 한 700% 정도 나와요. 자, 200% 진폭으로 계산해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반등폭이 크긴 하지만 한 900%에서 1000% 정도 500%, 700%, 500%, 700% 그럼 200% 플러스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한 900%에서 1000% 정도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똑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폭락 쇼크를 맞고 현재의 반등폭이 몇 프로냐? 1800%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체감이 되나요? 지금 200% 진폭 계산으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라인에 맞는 만 정도가 맞는 한 12,000 정도가 왔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비 한 1900%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나스닥이 얼마나 가상승권인지 이해를 하시겠나요? 다우지수가 500%면 나스닥 수치로 따지게 되면 똑같이 쇼크를 받고 500% 상승이면 나스닥 수치 기점으로는 대략적으로 나스닥 수치로 산정을 하게 되면 600% 정도 준다고 하더라도 500%, 560%니까 600%를 준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수치로는 대략적으로 한 7,000 정도에 걸려 있고 S&P가 700%니까 800%를 준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수치로 800%를 준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수치로 한 9천 라인. 다우지수보다 S&P 반등폭이 크고 S&P 반등폭보다는 나스닥 반등폭이 큰 건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이 2배수 600% 상승 800% 상승이면 뭐 제가 보는 기점이긴 해요. 한 1000% 정도 한 이 정도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위치가 어디죠? 근데 이 정도의 갭이 지금 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지금 대략적으로 한 900%? 900%의 갭이 지금 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현재. 이 900% 정도의 갭이 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자, 그럼 조정이 오게 되면 어떻게 조정이 오느냐? 물론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S&P 다우지수가 다 하락을 해요. 왜냐면 다 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냐? 하락파 쇼크가 오게 되면 가령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으로 주가가 진행을 되면 나스닥이 쇼크를 가장 크게 받는다는 거죠. 나스닥이 쇼크가 2를 받을 때 나스닥이 하락 쇼크를 2를 받게 되면 S&P나 다우 지수는 나스닥 하락 쇼크가 다량 이제 추세가 터져갖고 밑으로 하방으로 걸려갖고 주가가 밑으로 빠지게 되면 나스닥이 만약에 하락 추세가 2가 걸리게 되면 S&P 다우지수도 따라 하락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락의 진폭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매도세는 나스닥이 가장 강할 가능성이 높죠. 또 반등을 할 때 나스닥이 만약에 1을 반등을 하게 되면 S&P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를 반등하면서 위아래 현재 벌어진 갭, 이 갭을 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물론 제가 분석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너무 진폭 계산상으로 지금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한 900% 이상 과상승권에 걸려 있다라는 거 지금 다우지수 위치, S&P 위치, 다우지수 위치, S&P 위치 800%. 근데 나스닥 나홀로 1900% 상승이야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비 현재 1900% 상승이죠. 그래서 일단 진폭 계산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과매수권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승이고, 또한 이 기술주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나요? 진폭 계산상으로도 현재 상당한 과매수권에 상당한 가매수권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뭐 나스닥에 포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다 밑으로 빠지겠죠. S&P 다우지수, S&P랜다.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그리고 지금 미증시가 버블일 가능성이 또 있죠. 자,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매매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를
시장에서는 현물 자산이라고 해요. 자, 현물 자산의 뜻이 뭐냐? 경기가 안정세에 들어서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정책이 좋아지게 되면 증시 상승한다. 증시를 시장에서는 현물 자산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현물 자산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안전자산, 불확실성이죠. 전쟁, 트럼프 관세, 코로나,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어나게 되면 안전자산인 골드가 하락을 해요. 디커플링이죠. 원래 디커플링 움직임을 보였죠. 과거에 항상. 현물 자산인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안전자산인 골드가 하락을 하고, 전쟁, 코로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식으로 세계 경기가 안 좋게 되면 현물 자산인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안전자산 골드가 상승하는, 이런 항상 디커플링 움직임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식으로 과거에 디커플링 움직임이 보여졌나? 이게 시장에 투입되는 자금이 무한대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시장에 투입되는 자금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죠. 경기가 좋다 하게 되면 돈이 이 현물 자산 쪽으로 몰리죠. 돈이 현물 자산 쪽으로 몰리고, 전쟁이나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면 현물 자산인 주식을 팔고 안전 자산인 골드로 진입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경기가 좋게 되면 현물 자산 증시에 투입이 돼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반대로 골드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골드는 하락을 하겠죠. 안전자산인 골드는. 반대로 전쟁이 터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다라고 하면 반대겠죠. 이런 식으로 시장의 자금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디커플링, 왔다 갔다 시소 게임을 했죠.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상황이 약간 웃겨요.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자산인 골드도 신고가인데 현재 현물자산이 증시도 신고가라는 거죠. 자, 골드도 지금 신고가예요. 자, 안전자산인 골드도 지금 신고가인데 현물자산인 대표적인 미증시도 신고가라는 거죠. 이게 사실상 제가 보는 기점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시중에 돈이 무한대로 풀려져 있지는 않을 텐데, 돈이 투입이 돼야 안전자산인 골드도 끌어올리고 현물자산인 증시도 끌어올리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관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안전자산인 골드도 지금 신고가 구간인데 현물자산인 증시도 신고가 구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버블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무한대로 풀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한쪽은 버블일 가능성이 높고, 버블이 꺼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거품이 꺼지면서 밑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기점은 지금 증시가 증시가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판단은 본인들이 잘들 하시면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나스닥이 얼마만큼 버블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갖고 지금 설명드린 건데, 미 3대 지수 대비 S&P 다우지수 대비해서도 대략적으로 한 1000% 이상 과매수권에 있다라는 거죠. 과매수권에 있고, 해서 증시가 다시 한번 쇼크가 오게 되면 나스닥이 가장 빠르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